자, 오늘 로보티즈가 어제에 이어서 조정을 약간 받았는데 최근 조정이 나올 때 거래 대금이 크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거 조정 좀 나왔다고 벌써 어떻게 하죠? 매도할까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속상하실 수도 있고 다른 공간은 내 주식만 안 가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지만 주도주는 바뀌는 법이고 주도주는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하이닉스가 날아가니까 반도체 주식들이 날아가니까 아니 내 주식은 왜 안 가는 걸까? 이럴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잘못은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10년 동안 이 주식시장을 보면서 시장의 순환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봤잖아요. 매번 사람들이 이미 오른 주식을 매수하고 조금만 올라도 야 이거 내가 잡은 거 아직 늦지 않았어 라고 하다가 나락갑니다. 뭐 그게 반도체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죠? 지금 시장의 주도 섹터는 어디까지나 반도체죠. 근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반도체만 가던 장세는 끝났다. 5월달까지만 해도 사실 답답했죠. 반도체만 가니까. 근데 5월 이후부터는 어떤 상황이 펼쳐졌습니까? 5월 이후부터는 지금 각각의 섹터별로 순환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순환매가 나와요. 종전에 따른 종전에 따른 영향으로 기술주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좀 케빈 워시가 어떤 선택을 할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FOMC 의장이거든요. 새롭게 선출된. 자, 근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금리 정책에 대해서 확고한 전략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강달러를 원하지 않아요. 약달러. 왜? 무역 흑자를 내고 싶기 때문에. 이러니까 또 경제 강의까지 가야 되는데 핵심은 이러합니다. 달러가 강세면 달러가 비싸요. 미국이 다른 나라한테 수출을 할 때 비싸게 팔아야 됩니다.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미국의 물건을 살 때 비싸니까 부담이 돼요. 이해되셨죠? 트럼프가 원하는 전략이 뭐예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미국의 제조업을 위대하게, 미국의 제조업이 위대해지기 위해서는 달러가 강세로 들어가면 약달러 들어가야 돼. 즉 금리 인하를 해야 돼. 자, 케빈 워시 금리 인하 정책과 더불어서 지금 반도체가 잘 가는 이런 상황들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뭐가 나오느냐? 반도체 잘 가는 거 결국 AI, 성장주, 기술주, 앞으로 고성장이 예상되는 산업, 여기에 증시가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고 경기가 좋을 거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반도체는 안 가요. 아무리 기대감이 있어도 경기가 좋아야 돼. 기본적으로. 자, 그런 관점에서 로보티즈 만약 여기서 금리 인하, 야 이거 금리 인상 뭐 해야 된다 뭐 여기저기 목소리가 뭐 왔다 갔다 하는데 만약 여기서 이야기만 잘 풀려봐요. 금리 정책. 그럼 로봇전은 가는 거야. 왜? 지금 법안 하나가 지금 이미 발의가 됐거든요. 어떤 법안이에요? 요거 터지면 간다. 제가 볼 땐. 자, 우리 로보티즈 주주분들 오늘 영상 좋아요는 꼭 누르셔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아주 중요한 내용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조정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로보티즈 여기는 매집, 여기도 매집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나중에 한번 볼까요? 야 이거 무슨 일이야 싶은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때 문득 제가 떠오를 겁니다. 야 상남이가 진짜 로봇주 하나는 기똥차게 잘하는구나. 상남이가 이 로봇주에 미쳐있는 이유가 있구나. 제가 이 로봇주에 미쳐있는 이유 하나입니다. 돈이 되는 섹터거든요. 우리 대박 내려고 주식시장 들어온 거잖아요. 우리 패가방신하려고 주식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왜 자꾸 이미 올라가 있는 걸 쫓아가냐는 거 제 말은. 앞으로 여러분께서 역전의 기회를 노리신다면 로봇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제가 아직 안 오른 주식을 미리 말씀을 드리잖아요.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자, 어떤 법안이 추진되고 있느냐? 로봇에 대한 법안입니다. 중국산 로봇과 중국산 로봇 부품은 절대 사용하지도 절대 판매조차 못한다. 법안이 규정된다는 건 뭐예요? 앞으로 그 산업에 대해서 통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이 직접 나서서. 왜? 돈이 되는 시장이니까 그 돈이 되는 시장을 다른 미국 외에 뭐 적대 국가라든지 경쟁 국가인 중국에게 나눠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죠? 과거 2차 전지도 그랬고 반도체도 그랬고 바이오도 그러고 있습니다. 자, 로봇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으로 어마어마한 투자가 시작이 될 섹터 중에 하나죠. 그죠? 그럼 금리 인하 정책이 더 강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리 인하 정책이 강해지면은 당연히 금리 약세에 따라서 투자하는 심리가 더 강해질 겁니다. 투자하는 심리가 강해진다는 건 앞으로 성장할 산업을 주목한다는 거고, 앞으로 성장할 산업을 주목한다는 이야기는 고성장, 지금 매출이 안 나와도 고성장할 기업을 주목한다는 거예요. 근데 로보티즈는 지금 상황은 어때요? 우즈벡에 공장도 있어.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즈벡 한 달에 임금이 얼마다? 381달러다. 뭐 대한민국과 비교하는 건 가당치 않은 거고 중국보다 인건비가 더 저렴해요. 그러니까 옛날의 중국이 아니라니까. 중국 인건비보다 더 저렴한 우즈벡 공장을 로보티즈가 갖고 있고 그 로보티즈 공장이 전초전이 될 것이다. 어쨌든 미국이라는 나라는 중국산 부품을 이제 사용을 못해요. 그죠? 그럼 어떤 나라의 부품을 쓰겠냐는 거야. 골드만삭스가 괜히
K 로봇을 예언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골드만삭스가 예언했던 K 모시기 다 갔잖아 지금. 근데 이거 아직 안 갔단 말이에요. 이게 진정한 광기라고 할 수 있어요? 로봇이라고 하는 타이틀에 비해서 이게 진짜 광기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란 말이죠. 딱 봐도 어때요? 지들끼리 물량 모아가잖아요. 또 본인들만의 리그를 또 펼치고 있잖아요. 소액 투자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빨리빨리 수익 내려고 하다 보니까 급등할 때 들어갔다가 거래량 없이 밀어내면은 손절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조금만 올라도 매도 쳐버립니다. 어떻게든 타이탈 털어내려고 하잖아요. 본인들이 매집을 하고 있으면 전 여기가 매집이라 보는데 여기 매집 이런 대량 거래가 그냥 터지지 않거든요. 개미들은 이런 거래를 못 터뜨립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개미들이 올라타면 어떻게든 털어내려고 합니다. 담고 털고 매물대 테스트하고 신호탄이라고 보거든요. 전 이 윗꼬리를 매물대를 테스트 한번 한 거예요. 이 저항대를 단기 저항대 테스트를 하면서 거래 대금이 4,700억 원이 터졌고 단기 매물대를 왜 테스트하겠어요? 왜 찔러보겠냐고. 상식적으로 여러분 당해서 합니다. 이 매도 맞아본 놈이 안다고 계좌 깡통 3번 차봐요. 안다고 한 번 털어먹고 나가잖아요. 그럼 얘가 올라가다가 무슨 일이 터지냐면 진짜 이건 대응도 못한다. 진짜 눈 깜짝할 새에 벌어지니까 얘 가다가 여기서 만약 팔아질 거 있잖아요. 그럼 쏘다가 곧 두 가지예요. 쏘다가 잠깐 눌렀다가 그대로 쏘거나 그럼 저 위에서 팔아버리고 나가버려요. 아니면 요렇게 흔들다가 어떻게 한다? 더블탑을 만들고 빠져버려. 팔고 근데 애초에 로보티즈는 제가 분석해드렸지만은 여기서 모두 팔고 나갔으려면 이 정도 거래 대금 가지고는 터무니없습니다. 말이 안 돼요. 이 밑에서 터졌던 거래 대금들이 있는데 주식은 뭐예요? 거래하는 겁니다. 돈을 가지고. 그럼 거래 대금이 흔적이 남거든요. 여기서 모두 팔았다라고 하려면요 이 정도 거래 대금 터무니없어요. 배로 터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로보티즈의 지난 윗꼬리가 뭐다? 지난 윗꼬리는 앞전에 이 매물대들 안에서 급등할 때 아직 털리지 않은 개인 투자자가 얼마나 있는지 물량을 테스트하는 매물대 테스트 성격의 윗꼬리 캔들이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단기적으로 이 60일선 지지 받는지 먼저 봐야 되죠. 그죠? 단기 이평선과 60일선 수렴 구간에 들어가 있고 밑에 120선까지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약간씩 뭐 조정 나와도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거래량만 안 실리면 됩니다. 자, 그래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 안에서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해둔 구간 있죠. 이 안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내 주식 떨어진다 불안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야, 얘는. 그죠? 그럼 만약에 선생님 저 추가 매수하면 언제 해야 될까요? 이 구간에 돌입했을 때죠. 내일 만약 음봉 뜨면은 저렴한 주식이라고 보면 돼요. 왜? 맨날 여기서 반등 나오겠죠. 근데 매물대 테스트 성격의 캔들이 윗꼬리 캔들이라고 이 캔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만약 반등 타점 잡으면 얼마나 가겠어요? 시세 내면서 짧게 먹어도 요 정도 1차적으로 먹을 수 있고 정말 시세가 폭발을 하게 된다면 전고를 만나러 가는 흐름도 볼 수 있죠. 전고 만나러 갔을 때 운이 좋으면 또 뚫어낼 수 있고, 물론 이렇게 수직 상승만 한다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파동을 그리겠죠. 캔들도 나올 테고. 그러니까 장중에 나머지는 장중에 우리가 대응을 해야 돼요. 자, 우리 로보티즈 영상 좋아요 누르고 댓글로 감사합니다 한 번씩 꼭 남겨주시고요. 여러분께서 응원 댓글 해주셔야 제가 더 열심히 분석할 수 있는 법이죠. 자, 그리고 장중의 대응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대응을 73717454기로 문자 남기면 알려드릴게요. 제가 뭐 장중에 알려드려야 되는 영역까지 방송에서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로보티즈라고 신청해 놓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로보티즈라고 신청해 놓으면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장중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 아시겠죠? 자, 일단 내일장부터는 일단 조정이 나오면 매수타 좀 잡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은 내일 바로 곧바로 급등할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 만약이라도 터지면 이걸 기억하세요. 이제 혹시라는 게 있으니까 이번에 윗꼬리를 달았잖아요. 여기 좀 중요합니다. 만약에 터지면은 윗꼬리를 지난번에 달았을 때 거래 대금을 뛰어넘어야 돼요. 얘보다 더 많아야 돼요. 왜? 신호탄이거든요. 신호탄. 윗꼬리를 달았었는데 장대 양봉이 터진다라는 것은 이 저항대를 이제는 뚫어내겠다라는 거고, 뚫어내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한번 매물대를 테스트하고 빠졌었기 때문에 이때 매도하지 않아서 후회되는 사람들이 분명 이 상승 속에서 매도 칠 거예요. 매도 칠 겁니다. 그때 대비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영상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10만 구독자 달성 위해서 진행을 하는 선물도 하나 챙겨드릴게요. 어떠한 선물인지 핵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는 건 노력을 하신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진심으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둘도 없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황당하시죠? 이 사람은 뭔데 나한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걸까? 속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들어보세요. 어쩌면 둘도 없는 그 기회가 여러분의 문을 두들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기회인지 모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제 연락처 7371-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다가올 그 빅사이클 대장주를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그냥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 남기면서 우리 영상 끝까지 봤다라는 걸 인증하시면서 문자 신청해야 돼요. 간단하죠?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로 빅사이클 남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미 급등해버린 주식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물론 크게 올라갈 수도 있죠.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러한 엄청난 급등이 터지기 전부터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겠죠. 제가 영상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 여러분께 기회가 될 거다라고요. 과거에 이미 많은 기회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24,200원의 매수 300% 폭등했고요. 하나오션 조선 대장주 역시도 방송해 드렸습니다. 12월 19일. 물론 이럴 때는 이게 진짜 기회인지는 모릅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움직여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동참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눈앞에 기회가 왔을 땐 거머줘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오션 이때 당시에 주가 32,800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심정으로 주식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회가 왔을 땐 두려움이라는 게 항상 존재해요. 이게 정말 기회가 맞을까? 맞습니다. 왜냐? 원전과 조선 모두 잡아냈고 한미 반도체도 잡아냈어요. 한미 반도체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엔비디아와 삼성, SK, 하이닉스 이 구도를 여러분께 이 생태계를 이미 2023년 11월 8일 한미 반도체 최저점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말이죠. 조회수 보이세요?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 기회를 아무도 잡지 못하니까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영상을 올렸는데 아무도 안 봅니다. 왜? 이게 기회가 맞을까? 이건 무슨 종목이야? 하거든요. 현대로템도 참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현대로템의 주가가 2만원일 때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기회란 사실 제대로 알려드렸고 그 기회에 승부를 걸어야 될 타이밍도 알려드렸습니다. 7371-7454 어쩌면 이 번호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번호가 될지 모릅니다. 이미 급등할 주식을 쫓지 마세요. 정말로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쫓으세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은 어쩌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로요. 펩트론도 조회수 보이시나요? 2024년 9월 25일 주가가 급락하던 10% 급락하던 날 저는 여러분에게 매수하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음 날부터 초급등이 시작됐고 47,900원이었던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수십만 원까지 올라가면서요. 648% 급등이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어떡하냐고. 이런 방송, 이런 분석을 처음 본다라고. 내가 오늘의 기쁨을 누리려고 지금까지 고생했나 싶다. 저 이 수익금으로 정말 좋은 것들 많이 할 겁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맞아요.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이런 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 초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요, 제게 고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본 수익금으로 자녀 대학 등록금 혹은 은퇴 설계자금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제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전해주실 때가 가장 기뻐요. 저는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ABL바이오 일라이 르니와의 계약이 터지기 직전 10월 28일 단 한 번도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외치지 않다가 딱 이날 매수를 외쳤었는데 이러고 나서 초급등 나왔죠. 상한가 나왔죠. ABL바이오 일라이 르니와 계약 터졌죠. 맞아요. 주식시장은 항상 뭐가 존재합니까? 빅사이클이란 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 빅사이클이란 녀석은 이미 터지고 나니까 빅사이클처럼 보이는 거죠. 진정한 빅사이클을 수익으로 거머쥐는 자는 맞아요. 0.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상남이라는 사람은 왜 매번 다 잡았을까? 두산에너, 하나오션, 한미반도체, 현대로템, ABL바이오, 펩트론 이미 급등하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외쳤던 사람이라면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이미 급등한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주식이요. 수백 퍼센트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이를테면 500% 올랐던 종목이 있다라고 볼게요. 이 기회를 여러분이 잡았더라면 다른 5개 종목들 10% 수익 봐서 50% 마이너스 보고 100% 마이너스 봐도 여전히 500%라고 하는 굳건한 수익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장주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마이너스가 두렵지 않다. 대장주가 그래서 대장인 거야. 왜 한 번 대장이 영원한 대장이냐? 왜 대장주를 사람들이 그렇게 노리느냐? 얘만 잘 공략해도 다른 거 떨어지는 거 두렵지가 않아요. 기회란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최저점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앞으로의 기회, 앞으로의 타이밍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모든 걸 잡아냈으니까요. 물론 결코 자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앞으로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을, 이런 빅사이클을 공략하자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737-17454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면 돼요. 물론 문자만 남기는 분들은 공유해드리지 못합니다. 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을 참여하는 노력, 돈을 벌고 싶다는 그 노력을 보이시는 분들, 저는 노력하는 분들이 성공하길 바란다라고 했어요. 그분들에게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 종목 드릴게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